자, 92번 보면은 압력차에 의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가 있습니다. 가변류 유량계라고 하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압식은 5벤피. 여러분들 5벤피 쉽죠? 차압식은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오리피스, 벤투리, 피토, 5벤피. 아니면 아닌 게 뭐죠? 5벤피. 로타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3번 공정안전보고서 PSM이라고 하는데 제출 대상이 아닌 것. 이것도 법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복합 필요는 아니다라고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위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해당되는 사업장이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이 사업장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기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을 3가지만 기술하시오. 그러면 원유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 정제물 제처리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94번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저도 외우긴 했지만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눈으로만 익히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험물인데 굳이 우리가 위험물에 대해서 알 필요는 크게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눈에만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발암성 위험성 물질 구분되는 것은 이렇게만 여러분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험 준비하다 보면 워낙 방대한 양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하거나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기억의 한계성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담을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시험 확률 그 점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은 무조건 암기, 그리고 무조건 이해하거나 암기를 하고, 그리고 요거 같은 진짜 툭 튀어나온 문제가 있어요. 기출도 안 나오고 전혀 다른 법에서 따온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답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발화 위험성 물질 이렇게만 알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맞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압가스 용기 파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용기의 내압력 부족이다. 압력 부족이다. 내압력 부족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자, 과잉 충전. 맞는 것 같은데 틀립니다. 이상 상승 원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잉 충전, 그러니까 오버 차지가 된 거죠. 이 얼마만큼 양이 있는데 그 이상을 충전해버리면은 이상 상승 원인에 의해서 해당하는 그런 원인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가지 용기의 내압력 부족 이렇게 있고, 용기 내 발화, 그리고 용기 내 이상 상승, 용기 내압 이상 상승 원인은 과잉 충전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6번. 자, 산소 농도를 부탄에 연소 시, 연소는 불이 붙는 거죠. 정상연소라고 하고 산소 농도를 일정한 값 이하로 낮추어서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데 첨가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니히비터라고 하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건 상식이죠. 헬륨, 이산화탄소, 질소는 불연성 가스. 그렇죠? 헬륨, 이산화탄소, 질소는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상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이미 반응이 종결된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할로겐 이런 물질이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메탄 공기 중에 물질에 첨가하는 연소 억제제, 이거는 좀 2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개밖에 없어요. CCl4라고 해서 사헬마탄소, 브로마메탄, 사부라고 사부 해가지고 사헬마탄소, 브로마메틸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7번도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산업안전 공부하시면서 이 화학식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만큼 될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변별력 있는 문제가 반드시 10문제는 출제가 돼요. 기출이 예를 들어서 60%다, 50%다 그러면은 5%는 계산 문제, 나머지는 기타 다른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폭발성 물질 이런 것들은 사실상 위험물이나 다른 것에서 따온 거죠. 그리고 화학식까지 쓴다는 것은 사실상 이 산업안전기사랑은 좀 많이 동떨어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발성 물질이라는 것은 N2H4는 무수 하이드 라진으로서 폭발성 물질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폭발성 물질이다 기호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인활성 액체 화학식이니까 여러분들 밑에 잘 서술을 해놨으니까 눈으로만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8번 독성의 가장가스. 독성 나오면은 가장 위험한 것은 COCl2다. 포스핀 가스다. 포스겐 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Cl2는 맹독성이고 포스겐 가스다. 그래서 TWA라는 게 있는데 0.1로 규정이 되어 있다. TWA는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라고 해서 독성이 강할수록
TWA 값은 낮아진다. 조금만 노출되어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9번 완전 조성 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단순 계산식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메탄, 에탄, 메탄, 프로판, 부탄, 아세틸렌 총 4개죠. 여러분들 가장 쉬운 것은 여기서 1 플러스 여기서 탄소 개수 하고 수소 개수만 알면 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1이라는 것은 탄소입니다. 탄소 몇 개죠? C 하나죠. 그리고 밑에 이 4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수입니다. 그냥 고정되는 팩타고요. 위에는 수소입니다. 수소 H 몇이요? 4. 그렇죠. 그냥 대입하면 끝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해볼게요. 프로판은 C. 탄소 몇 개입니까? 3이죠. 3 플러스 4는 기본 팩타죠. 위는 4분의 뭐죠? 수소는 8. 그렇죠. 그럼 단순 산수죠. 너무 쉬운 산수죠.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2, 5, 6.5, 2.5.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가장 큰 값을 찾으면 됩니다. 왜냐면은 산소 농도가 클수록 크죠. 6.5니까 클수록 완전 연소 조성 농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탄이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식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입니다. 금속의 용접 붙이거나 용단 자르는 겁니다.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할 때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상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절하고 있죠. 이것은 고맙습니다 하고 낼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것은 틀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운반할 때는 환기를 위해 캡을 씌우지 않을 거예요. 됩니까 이게? 그렇죠? 캡을 씌워야죠. 가스인데 세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건 상식이다.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글 잘 읽고 여러분들 애매모호하거나 좀 어려운 것은 그냥 문제 잘 읽고 답만이라도 좀 꼼꼼히 보면 한두 문제는 풀립니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101번 문제. 이것도 넙죽 받아 드세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준수사항 한번 볼게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자,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강 조치 없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안전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보강 조치 없이 즉시 해체할 것.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상식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두 문제 우리가 기본으로 맞추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관관비계의 수직 방향 벽 이음 조립 간격으로 옳은 것은 단 틀비계이며 높이는 10m.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밑에 한번 볼게요. 관관 틀비계 조립 시 벽 이음 간격은 수직 방향 6m, 수평 8m 이내로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 5568 저도 암기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그래서 단관비계냐 틀비계냐에 따라서 수직 수평해서 5568에서 답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3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 거저주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4하고 2000 나오면은 여러분 생각 안 나면 나누면 돼요. 그냥 그쵸? 나누면 되죠. 2000 나누기 4하면 500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유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허용 응력은 인장 강도분의 인장 강도 나누기 안전 개수다. 그러니까 4 안전 개수는 4 나왔죠. 그리고 위에는 2000kg/cm 자승 인장 강도 하면 500이 나오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104번 문제, 철거 공사 시 안전작업 방법.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군병줄 설치 시 마닐라 로프 직경 10mm. 뭔가 이상하죠? 10mm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작업 방법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16mm입니다. 한번 16mm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철공 공사의 안전 방법 한번 읽고 제가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 중지입니다. 이 10m 숫자 제가 조심하라고 했죠?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닐라 로프 직경 16mm 체크하시고요. 와이로 로프의 내각은 60도 이하입니다. 이상으로 한 번씩 나와요. 철골부의 두 곳을 매어 인양시킬 때는 와이어 로프의 내각은 60도 이하여야 된다. 이 세 가지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5번에 보시면 추락 방어막 설치 시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매듭 있는 방망의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 많이 나옵니다. 인장 강도 기준 한번 볼게요. 암기입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이거 암기입니다. 신풍 방망의 인장 강도, 그물코의 한변 길이 10cm냐 5cm에 따라서 무 매듭 방망은 240kg 이상, 그리고 매듭은 200, 그 다음에 5cm 같은 경우는 110이다. 이거 5cm 하나밖에 없어요. 110kg 이상 매듭 방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10cm 그물코 한변 길이가 10cm 같은 경우에는 매듭이 없는 거는 240kg. 그러니까 더 튼튼하게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듭 방망이에 비해서 40kg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240, 매듭은 200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가셔야 된다. 이것은 그렇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오는 그런
상식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건설 쪽은 좀 그 상식 문제, 단순 암기 그리고 좀 쉬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기본 그 꽈락만 면하시고 그다음 건설 쪽에서는 거의 다 90점 이상은 맞으셔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상식 문제. 차량기 하역 운반 기계의 안전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한번 볼게요. 차량기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로 하여금 포크 및 버킷 등의 하여 장치를 가장 높은 말 돼요? 끝났죠? 낮은 위치에 정차를 시켜야 되죠. 기본이죠. 그렇죠? 아마 이런 상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